안녕하세요. 캘프랩의 정한나입니다. 오늘 원래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원서가 들어가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안내를 해드리는 영상을 보내드리곤 하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개별 상담을 앞두고 모든 부모님들께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요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함께 이야기함과 동시에 또 모든 분들께 한번 태그와 탭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나마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급히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제 얼굴이 여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사실은 좀 급히 만든 면도 있고, 또 제가 어차피 모든 부모님들과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모든 학생들과 개별 상담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반갑게 부모님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좀 많은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같이 함께 읽고 공유하면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내용을 모든 분들께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 상담을 했을 때에는 좀 더 학생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 잘 봐주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잘 기록해 두셨다가 개별 상담을 할 때 따로 물어봐 주시면 정성껏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한 것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저희 회사에 업데이트가 있어서 먼저 안내해 드리고 시작할게요. 너무 감사하게도 벌써 13년째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올해 11년째 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으면, 한 달 남짓 후에는 학생들의 좋은 결과가 들려오게 될 텐데요. 그와 동시에 저희가 원래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캘리디오 프로그램과 또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가 학교를 오픈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매년,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던 건데, 작년에 저희가 드디어 이게 실현이 되어서 비스타라는 지역에, 오션사이드 저희 원래 있던 곳에서 굉장히 가까운데요. 비스타의 학교 건물을 저희가 마련하게 되었고, 이제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안내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기숙 프로그램인 캘 인스티튜트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약간 온라인으로 학원처럼 운영하는 캘 이듀도 있고, 또 이제는 학교의 모양을 띠고 있는 캘 프랩도 있고 하다 보니, 제가 영상 같은 걸 찍을 때 이걸 회사라고 해야 될지 학교라고 해야 될지 참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또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나이대 많은 학생들이 지금 참여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바쁘게 또 감사하게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케어 코치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과 좀 더 정기적으로 많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도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온라인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선생님들과 직접 만나서 뭔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스터디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서 이것도 다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또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좀 노력해왔던 부분인데, 올해 드디어 저희가 한국의 파트너 학교를 하나 선정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도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들과 굉장히 재능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윌버포스 크리스찬 스쿨이라는 곳과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여름부터 아마 조인트 프로그램을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또한 저희가 결정이 되는 대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기존의 오션사이드에서 지금 10년 넘게 지금 현재까지도 학생들을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고 있고, 또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숙소를 솔라나피치 쪽으로 옮겼고, 또 최근에는 작년 말이었죠. 비스타 쪽에 학교 건물을 마련함으로써 굉장히 여러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메인 주제는 태그하고 탭이라는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원서가 들어가는 친구들에게 저희가 보통 안내가 나가는 건데, 이제 새로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거나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혹은 회사에서 지금 약 150명 이상을 진학을 시켰는데요. 한 75% 정도가 UCLA, UC Berkeley 쪽으로 진학을 하였고요. 약 25% 정도가 그 외라고 하면은 참 되게 범위가 애매한데, 뭐 MIT, 예일 대학교, 밴더빌트, NYU, 보스턴 컬리지, 뭐 UC Irvine, USAN디에고, 뭐가 있을까요? 콜롬비아, USC,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그 외 25%에 이제 해당됩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약간 믿는 구석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이유는 이 태그라고 하는 개런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태그라는 것은 원래 UCLA, UC Berkeley, UC 샌디에고를 제외한 나머지 6개는 다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UC 얼바인을 특별히 지칭하는 이유는 UC 얼바인만 태그가 있는 게 아니고요. UC 산타바바라도 있고 뭐 UC 데이비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이나 혹은 학생들의 풀의 특성상 UC 얼바인을 가장 선호하는 성향이 있어서 거의 95% 이상 UC 얼바인으로 태그 원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UC 얼바인만 태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상위 3개의 UC 캠퍼스를 제외하고는 어차피 모든 학생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학생들이 원서가 들어갈 때 이미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가 아니죠. 100% 합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만 한다면 그 누구도 모든 학교에 떨어져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일은 없게 되는 거라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편한 마음으로 진학을 준비하는데요. 매해 11월 달에 원서가 접수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4월이 합격 발표가 되는데 이 태그 원서는 매해 9월 달에 접수가 됩니다. 2달 전에 접수가 되고 그 9월 달이면은 8월, 7월까지죠. 7월까지 여름 학기까지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만 확인하고 태그라고 하는 간단한 원서가 먼저 접수가 되고 또 2달 뒤에 11월 달에 또 원래 원서가 한 번 더 접수가 되는 것으로 태그 원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서 넣는 해 여름 학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서가 11월 달에 들어가니까 그 원서 넣는 해 그 다음 해에 보통은 여름 학기가 지나고 가을에 진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자면 올해 원서가 들어가는 학생이 있다 치면 올해 여름 학기 2023년도 여름 학기가 끝날 때까지 일단 30학점을 완료했는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저희 학생들은 보통 뭐 50에서 60까지도 여름 학기까지 완료를 하기 때문에 30학점을 완성짓는 것은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 그 3.4 정도의 학점을 유지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지난 11년, 13년 동안 저희 학생들의 총 평균 GPA는 3.92였습니다. 참 높은 GPA죠. 되게 많이 고생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수업을 6개를 듣는다고 쳤을 때 반을 A를 받고 반을 B를 받으면 3.5를 받게 되거든요. 저희 학생들 최악의 경우에 A, B가 뭐 하나 정도, 진짜 최악의 경우 2개 정도 나오는 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인데 거기에 비하면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조건도 저희 학생들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조건 3번은 1학년 영어와 수학 한 과목은 여름까지 완료돼야 된다. 이 여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원서 넣는 해, 올해가 되겠죠? 올해까지 30학점을 완료하라고 했는데 그 30학점 안에 영어를 2개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1학년 영어가 완성이 되었느냐, 그리고 수학을 또 하나를 들어서 여름까지 성적이 오픈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게 3번째 조건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원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내년이 되겠죠. 내년 가을 학기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합격 발표가 나고 봄학기가 딱 마무리되었을 때까지 60학점 다 채울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이 4개의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리고 이 친구가 진학하려고 하는 그 학교와 학과에서 요구하는 수업들을 다 들었다면 100% Transfer Admission Guarantee를 받게 된다는 게 바로 태그라는 것입니다. 제가 2011년에 처음 이 일을 시작하고 2014년도까지는 UC 샌디에고도 태그에 참여하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다 보니 UC 샌디에고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태그를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UC 얼바인 같은 경우도 뭐 요즘 너무 들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UC 얼바인도 하나씩 2개씩 그 인기 학과를 조금씩 배제하는 현상이 벌어지긴 하고 있는데 뭐 다행히도 UC 얼바인은 저희 입장에서는 100%다 합격하는 학교였고 그리고 UC 얼바인으로 실제로 진학한 경우는 별로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약간 백업이라고 해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모두가 다 하나 이상의 학교는
입학 보장을 받는다라는 개념에서 이 태그라는 건 저희한테 세이프티 넷이라고 하죠. 뭔가 안전망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론인 이제 탭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탭 서티피케이션을 받는다, 뭐 탭을 해야 된다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UCLA 이 탭은 아까랑은 다르죠. Transfer Alliance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건 하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약간의 동맹이 맺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조건들을 좀 채워주면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너희들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UCLA 우선 선발을 받는 방법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특정 학교만 참여할 수 있고요. 이게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가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진학하고 있는 미라코스타 칼리지나 혹은 새들백 칼리지 같은 경우는 이 UCLA 탭 코디네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탭 참여 학교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UCLA를 들어갈 때 학과에 따라 다를 거예요. 학생들이 정말 들어가고 싶어하는 과는 뭐 3%, 4%밖에 합격률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좀 비인기과 같은 경우는 막 4, 50%의 합격률을 자랑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는 UCLA는 지금 현재 24%의 합격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탭이라는 인증을 받으면 무려 합격률이 85에서 95%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까지 미라코스타에서 탭을 한 친구들은 100% UCLA에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탭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합격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아까처럼 개런티라는 말은 절대 쓸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학교에서 인증을 받으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합격을 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진학했던 학생들 전원 다 탭을 인증받았고요. 그리고 100% UCLA에 다 붙었습니다. 올해도 원서가 이미 들어갔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올해 학생들까지도 100% 탭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에 꽤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건을 한번 볼게요. 아너스 수업을 최소 5과목 수강을 해야 된다. 이 봄이라고 하는 건 원서가 올해 가을에 들어가더라도 내년 봄에 듣는 것까지도 쳐줍니다. 그래서 총 5과목에 H라는 것이 붙을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고급, 우리가 고등학교로 따지자면 어너스 수업 아시겠지만 뭐 AP 같이 조금 우수한 학생들이 나는 조금 더 챌린징한 수업을 듣겠다 라고 해서 듣는 수업처럼 대학교에도 많진 않지만 이렇게 H가 붙는 어너스 수업이 있습니다. 어너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 수업을 5과목 수강을 하게 되면 일단 탭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 수업들을 전체를 보았을 때 최소 학점은 3.5여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반 A, 반 B 정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건 3번은 alternate major를 선택할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서에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을 하나 고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탭 인증을 받는 학생들은 그들만 하나를 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웬만하면 priority,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너를 합격시켜 줄 건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나 많은 학생이 몰려서 당신이 원하는 그 과에 합격을 시킬 수 없다면 우리가 두 번째 메이저까지 한번 고려해 보겠다. 한마디로 합격률을 그만큼 올려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그리고 지원하는 전공 또 alternate major에 해당되는 필수 수강 과목은 모두 이수를 해서 지원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높은 합격률로 우선적으로 선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어너스 5개만 들으면 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너스 5개 들으면 UCLA를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다면 왜 이걸 하지 않는 걸까요? 라고 되게 많은 의문사항이 있으실 텐데 먼저 이 우선 선발의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왜 이 친구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합격을 하는 합격률이 높아지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칼리지의 수업들은 40명 정도가 정원입니다. 그런데 이 어너스에 참여하고 있는 H가 붙는 수업들은 약 25명 정도로 정원이 되게 적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고난이도의 수업을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충분히 쉬운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 굳이 선택해서 더 어려운 수업을 선택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구나. 그리고 또 이 탭이라는 것이 UCLA가 가지고 있는 고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버클리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너스를 보게 되면 와, 이 학생이 우리 UCLA에 정말로 관심이 많구나라고 그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2011년부터 약 한 2016년도까지는 탭을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탭을 하게 되면 버클리의 합격률이 떨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버클리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어너스가 많으면 혹시 합격해도 우리 학교에 오지 않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처음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버클리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아시다시피 2016, 2017년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모두가 가고 싶은 학교가 UCLA로 조금은 바뀐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과나 이공계열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당연히 버클리를 많이 선호하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UCLA가 좀 더 인기 있는 학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희도 3, 4년 전부터는 저희 학생들을 탭 인증을 받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어널스 수업을 듣게 되면요,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그 어널스 수업을 가르치게끔 인증을 받은 교수님이다 보니 경험도 많으시고 또 교수님들 자체의 학생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또 엄니라고 하는 대학생 논문 발표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함으로써 원서에 굉장히 유리한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또 교수님과의 되게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득이 많습니다. 또 탭 전문 카운슬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미팅을 해서 물론 저희가 컨설팅 팀이 따로 있긴 하지만 저희가 학생들을 따로 이 탭 교수님들과 카운슬러와 만나서 계속 관계를 맺고 플랜을 조율할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그렇게 어레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 이 탭 카운슬러가 학생 기록을 대조하고 확인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UCLA 같은 경우가 워낙 원서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립대학교는 다르게 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오직 원서만 제출할 뿐 성적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기재하는 모든 것들을 믿고 합격을 시키고 난 뒤에 나중에 학생이 어떤 학교를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된 학교로 서류를 제출되게 되는데요. 통계상 10에서 15%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취소가 왜 되냐면 학생들이 대조를 딱 해봤더니 원래 가지고 있던 기록과 그 다음에 제출된 기록에 discrepancy라고 하죠.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바르게 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다라고 해서 합격했던 학생들도 합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탭 과정을 인증을 받는 친구들은 그 확인 과정을 이 탭 카운슬러가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원이 다 탭 인증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카운슬러가 지시한 대로 수업을 다 들었는지를 모든 기록을 다 받아서 이 탭 전담 카운슬러가 하나하나 다 수업을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성적 잘 받았는지 원서에 잘 기입이 되었는지를 이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난 뒤에 Honors 프로그램과 또 한 번 더 대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담당자가 직접 본인의 이름을 서명을 해서 그 탭 인증을 받은 아이들의 그 리스트를 최종적으로 UCLA에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UCLA 학교 측에서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 원서를 믿고 뽑는 게 아니라 그 각 학교에 있는 인증받은 카운슬러가 이미 다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리스트를 넘긴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훨씬 더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원하는 전공으로 합격이 이제 어렵다면 이제 아무래도 만약에 자리가 200자리밖에 없는데 탭 학생이 250명이다라고 하게 되면 안타깝지만 성적순으로 조금 잘라서 대신 우리가 탭 우선 선발하기로 했으니까 1지망은 아니더라도 2지망으로라도 한 번 더 고려하고 최대한 선발을 해줄게 라고 하는 그 협약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TAP, Transfer Alliance 프로그램의 맥락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UCLA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CalEDU의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코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저희가 느끼기에 이 학생이 탭 우선 선발 기준과 자질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이 코치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지도를 하고 지시를 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이 제대로 된 수학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우선 선발을 시켜서 학생을 진학시켰을 때 진학을 하면 뭐하나 가서 그것을 잘 이어나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면 저희가 이 탭을 시키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미라코스타와 함께 같이 일을 하면서 나름 이 캘리디유 학생들은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했고 또 진학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잘해서 졸업까지 제 시간에 잘하고 취직까지 정말 잘 된다라는 굉장히 좋은 레퓨테이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 탭을 이용해서 무조건 진학률만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없는 학생들을 자꾸만 탭을 시키게 되면 그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난 뒤에 분명히 가서 힘들게 될 거고 그 가서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기록이 또 학교에도 또 저희 회사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늘 그래왔지만 학생들을 정말로 채찍질하고 또 타이르고 설득하고 지도해서 그 탭 자격에 맞는 학생들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저희의 모토입니다. 컨설팅을 담당하는 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어널스 수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원한다면 모두가 척척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5명밖에 되지 않는 수업인데 뭐 한 학기에 2개가 열릴 때도 있고 많게는 4개가 열릴 때도 있고 만약에 수업이 열리지 않으면 어널스 컨트랙트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다 지도를 해서 교수님께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들이 특히 뭐 저희 회사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합격생을 배출해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이 되지 않고 학생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탭을 시키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나 진학하고 싶은 그 학교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가고 싶다는 입장을 학생 스스로가 표명을 하고 그 기회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따낸다고 하죠. 획득하게끔, earn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프로그램 내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의식하면서 좀 더 우수한 학생이 그런 기회를 가져가게끔 만들고 싶은 게 저희 회사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함께 공부를 하는데 성실하지 않고 혹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런 학생이 탭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서 같이 진학을 하게 되면 그게 사실은 학생들 관련 입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말 서로에게 누가 봐도 저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저 기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그 친구들을 푸시하고 도와줘서 결국은 탭 인증을 받게 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코칭팀의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코칭을 할 때, 학생들을 코칭을 할 때 일반 수업과는 이 언어 수업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들의 수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그 수업이나 혹은 과제의 질을 훨씬 더 향상시켜야만 되거든요. 그리고 대학생 논문 발표까지 학기가 끝날 때까지 지도를 하려면 누구보다 그 학생 본인들의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수 코치들 입장에서는 아나수 수업을 지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되게 많은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생님 저 정말 도와주세요. 이런 수업을 해서 어널스를 추가해서 정말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입장 표명을 학생 측에서 해주는 것이 저희가 유도하고 싶은 결과물입니다. 지금까지 캘리디 학생은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선생님들이 다 어널스 듣게 다 세팅해주고 뭐다 합격하더라. 참 좋은데 그렇게 계속 가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역설적으로 저희가 모두를 합격을 계속 시켜야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일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요.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할 때 서로 인정할 만한 친구들이 그 기회를 획득해서 가져가게끔 하는 것을 저희가 전체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카운슬러와 자주 만나야 되고요. 또 활발한 교류도 해야 되고 또 코치들과 뭐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소통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지가 또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관찰이 된다면, 그리고 또 타 학생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겠죠. 아, 저희가 그런 게 있어요. 합격을 했는데 그 의아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아, 저 친구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합격을 하네? 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의 시선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으니 우리 모두가 합격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성공하게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그런 키워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간단하게 태그하고 탭을 설명드리면서 오늘 사실은 더 중요한 주제가 이 부정행위에 관한 건데요. 원래 부정행위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한테 이제 상담하실 때 그래요. 선생님 뭐 다 듣기 좋고 좋은데 모든 학생들이 다 이거 같아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이제 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 저희는 즉각적으로 퇴학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진학을 시켜서 이곳에서 졸업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학생들을 어딘가에 보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나쁜 습관이 있거나 혹은 가서 모두가 다 그렇게 긴 기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진학을 시켰는데 가서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친구라면 애저녁에 정말로 가지 않게끔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너그러우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부정행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의 학생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잡혀있지 않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발각이 되었을 때에는 정말로 눈물 쏙 빠지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이 된다면 두 번 선처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태그를 통해서 탭을 통해서 진학을 시킨다 만다에 대한 중요성보다도 저희가 무엇을 정말로 더 크게 가치를 두는지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학생들이 본인의 실력을 잘 쌓아서 정말로 노력해서 그 실력을 쌓아 올린 것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 유혹들이 많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단호하게 교육을 시키고 왜 부정행위가 그 어떤 모양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단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학생과 또 학부모님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동의를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고 좀 더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슬프지만 요즘 정말로 많은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학생들이 본인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좀 더 쉽게 과제를 하고 좀 더 빠르게 과제를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전체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한 국제학교에서 학생 4명에게 이제 낙제 처리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과제를 마무리한 경우였습니다. 지금 사실은 좀 아름다운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정말 난리입니다. 정말로 초토화예요. 지금 모든 대학, 뭐 칼리지를 뿐만 아니라 뭐 유니버시티, 고등학교, 뭐 중학교, 입시 부분 모든 분야에서 이제 구글에다가 인터넷을 이제 구글을 이용해서 과제를 뭐 베끼고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실시간으로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과제를 대신 제출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발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학업 분야에 침투를 되게 많이 했고요. 벌써 이제 이게 수면에 드러난다는 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게 있었다는 거죠. 저희도 약 1년 전부터 이걸 추적해 왔는데요. 1년 전부터 이제 어떤 비용을 내면 과제나 글 같은 것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써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이미 나와 있었고요. 이게 이제 무료로 배포가 되기 시작한 게 최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퍼지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서로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면서 너 이거 한번 써봐. 이거 하면 금방 과제할 수 있어. 야, 너 괜히 고민할 필요 없어. 여기다가 입력하면 다 과제해줘. 이런 식의 지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중고등학교 과제 아마 한번 쳐보시면 인터넷 쳐보시면 대학 과제, 논문 뭐 이런 모든 곳에 그 파급력이 지금 이미 상당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에 대해서 케어니 EDU는 단언컨대 다시 한번 zero tolerance 라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것으로 베끼는 이 plagiarism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뭐 이건 너무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했었던 많은 대학 교수들조차도 다른 사람의 그것을 베끼고 그 어떤 죄책감도 없는 모습이 되게 많이 보이곤 하는데요. 치팅도 당연히 문제이긴 하지만 플레이저리즘 때문에 발각이 되면 그 대학교 자체에서 말 그대로 빨간 줄이라고 하죠. 빨간 줄이 가고 다시는 발을 들일 수 없게끔 만드는 정도까지의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예 이쪽으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끔 저희 어린 친구들부터 다시 한번 교육시키고 세뇌를 시켜서라도 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아주 끈질기게 추적을 하고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것까지 등장을 해서 너무나 많은 어린 학생들이 참 많은 유혹에 빠지고 있는데요. 또 이제 영어가 부족한 유학생들의 경우는 영어 작문을 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빨리빨리 과제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뭐 파파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 번역기를 돌려서 과제를 제출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트랜스레이터를 이용하건 뭐 AI를 이용하건 이 모든 것은 취링입니다. 학생이 저희가 기준이 있는데요. 학생이 어떤 과제를 했는데 저희가 그 학생을 불러서 하얀색 종이와 펜을 하나 주고 너 우리에게 제출한 이 과제를 다시 한번 손으로 써서 제출해 볼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다시 만들어낼 수 없다면 그것은 치팅입니다. 요즘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인터넷에 치면 바로바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학습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굉장히 짧기를 잘해서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들을 나열해서 본인의 것인 것처럼 제출하는 일이 너무나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다들 그런다. 라고 하기에는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진학시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요. 그렇게 하는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거기서 굴하지 않고 학생들 본인의 실력이 될 때까지 외우게 하고 drill이라고 하죠. 진짜로 파고 들어가고 또 무한 반복을 시켜서 본인이 지식으로 먼저 습득하고 난 것을 이제 critical thinking, 어떤 사고를 이용해서 나열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정보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어딘가에 제출을 하고 그것이 자기의 지식인 것처럼 인정을 받는 것은 저희가 절대로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지난 13년 동안 저희가 한 150명 정도 진학을 이미 시켰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와 모든 학생들을 붙였구나 라는 것에 뭐 많은 포커스를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약간 자존심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 학생들 합격시키고 보낸 것보다 그들이 가서 거기에서 상위권으로 너무 잘했고 훌륭한 성적으로 제 시간에 너무나 졸업을 잘해서 그 다음에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고 또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고 또 자신감을 갖고 여기저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자랑하고 싶지 저희가 합격시켰어요 라고 하는 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로 대리로 수강을 하고 이런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실 거예요. 선생님, 뭐 많은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2년제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뭐 교양 몇 개 들었다고 진짜 그렇게 훌륭한 대학에 가서 진학 이후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저의 답은 단호하게 NO입니다. 저는 그거는 수십 년 전부터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부터도 저렇게
느슨하게 공부를 해서 네, 학점만 잘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닐 텐데라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이 일을 10년 전 넘게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은 정말로 단순히 과제를 해서 제출하니 마니를 떠나서 얼마나 더 고퀄리티의 과제를 만들고 얼마나 더 교수님께 기억에 남는 학생이 되며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빨리빨리 커뮤니케이트를 하고 그런 좋은 습관들까지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진학을 시켜야만 홀로서기를 했을 때 그들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 실력을 쌓아서 제대로 된 진학을 하고 그 진학 이후에도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게끔 진학을 시키는 것이 저희의 모토였고 앞으로도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정신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께서 너무나 많이 동의하시겠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진학을 했다면 그것은 결국은 학생을 합격시키고 성공시킨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이를 망치는 결과가 되는 것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믿어주시고 저희의 방침도 함께 동의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희가 믿고 그렇게 조금 더 학생들에게 더 네, 단호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비스타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이제 영어로 또 이해 못할까봐 한국어로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오늘 인지를 시켰고요. 3월 7일 오후 1시 반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 녹화본을 저희가 올려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저희가 주는 여러 가지 질문지들을 또 이제 작성하는 것으로 이게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이런 내용이 왔던데 어떻게 생각하니? 당연히 치딩은 너무나 안 되는 거고 상대방이 노력해서 쓴 것을 내 것처럼 가져가는 건 너무나 안 되는 거고 설사 어떤 사람이 아닌 뭐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직접 쓰지 않은 것을 네가 쓴 것인 것처럼 제출하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 옳지 않은 거다. 그리고 너가 실력이 아직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한국말로 쓰여진 것을 대충 번역기에 돌려서 그런 식으로 과제를 제출했을 때에는 나중에 홀로서기가 되고 나중에 어떤 외국인과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네가 문장을 만들겠니? 힘들더라도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지적받고 고치고 하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회사 학교와 부모님들의 입장이 똑같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학생들과 꼭 대화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3월 7일인데요. 저희가 3월 마지막 주, 세 번째 주죠. 스프링 브레이크가 진행됩니다. 저희는 학생들과 이번에 멕시코 크루즈선을 타고 여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저희가 부모님들께 그 상담 링크를 보내드리면 거기에 예약을 해주시면 모든 학생들 30분씩 제가 학생과 부모님과 함께 만나서 이번 학기 한 7주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학생 개별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개선이 되어야지만 태그나 탭이라는 것을 해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모든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학생이 지금 제가 보내드리는 이 태그나 탭이나 혹은 그 어떤 부정행위에도 저희는 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Zero Tolerance Policy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신 상태에서 미팅에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굉장히 빨리 설명한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40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슬라이드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제가 설명을 더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별 상담이 잡혔을 때 어떤 질문지를 준비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그 학생에 맞추어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지만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또 이제 개별 상담을 진행하면서 서약서를 서명을 받을 거예요. 서약서 서명을 학생도 하고 부모님들도 충분히 이해했다고 해주실 건데 그 서명을 받고 난 이후에도 만약에 이것과 연관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안타깝지만 사건 발생 즉시
해당 학생의 교육 여정은 종료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학생이 발각이 되고 그 학생의 그런 내용이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되어버리면 남아있는 다른 학생들도 저 정도는 허용이 되는 거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학업 분위기가 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이 미팅 이후에 개별 상담 이후에 부정행위나 혹은 트랜스레이터를 이용하거나 혹은 AI를 이용해서 과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때는 안타깝게도 아무리 지금까지 여정이 길었어도 아무리 학점이 높아도 죄송하지만 저희는 교육 여정을 바로 즉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를 다시 만들어서 개별 상담 진행할 때 한 번 더 대화를 나누고 설명받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고민하고 있는데요. 더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고 아이들한테 펼쳐질 밝은 미래를 최대한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부모님들 뵙고 반갑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